스승님, 베트남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에 오른 데 이어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. 베트남에서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고 현지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은 물론 경기 후 선수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는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다른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베트남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어 자신들을 존중하는 점 등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홍익 이념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상으로 보아도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. 이거 잣대가 애매한데. 맞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에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라면 이걸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홍익정신으로 가고 있느냐, 요걸 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홍익정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홍익정신을 행하기 위해서 일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봐줄 수 있다, 이래야 되는 거죠. 원래 운동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하고 운동의 재주를 다 가지면 못하는 나라에 거기에다가 내가 도와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찬사를 받고 어리 있는 사람으로서 스포츠맨으로서의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실천이 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? 베트남이면 이 국제사회에 지금 100을 놓고 볼 때 어떤 수준에 있는 데냐, 이거죠. 나라가 질이 좀 낮은 나라입니다. 내가 알기로는 질이 좀 낮은데 30% 밑에 있는 나라예요. 근데 우리는 30%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갖추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유명해지려고 더 나은 나라에 가기도 하고, 이렇게 해서 거기서 페이를 많이 받았다 자랑도 하고 내가 우수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게 모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 삶이 결국 끝에는 안 좋아요. 정확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? 내가 70%로 올라갔다면 여기에 올라가서 뛰는 것은 뇌를 더 향상시키려고 더 크게 자라려고 가는 그 올라가는 겁니다. 선진국에서 페이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훈련도 굉장히 혹독하고 뭔가 더욱 더 깊은 것을 우리는 접하러 가는 거예요.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간다면 그런 데 가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내가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걸로 주저앉으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피눈물 나는 것이 우리 국민한테 정확하게 돌아올 겁니다. 원리는 알아야 되죠. 우리가 여기서 70%에 컸다. 만약에 여기서도 다 컸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? 여기에 가야 돼요. 30% 미만에 열심히 노력하는 데 가서 한 번은 코칭을 해야 됩니다. 가가지고 그 나라들의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잡아줘가면서 뇌를 한번 다져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, 이 말이죠. 이 사람은 앞으로 인기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. 이제 시작이에요. 그럼 여기서 찾으러 올 겁니다. 앞으로 큰 데서 당신을 부르러 온다라는 거죠.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실력이 보이는 겁니다. 그런데 어디서 노력해야 보이냐? 70%에서 내가 다 컸는데 여기서 놀면 실력이 안 보여요. 여기 가면 실력이 보여요. 실력이 모자라는 데다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저절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제 요 밑에서는 왜 그 나라에서는 지금 실력이 없느냐? 실력 있는 코치가 안 와줘서 우리를 못 이끌어줘서 실력이 없는 거거든. 근데 이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코치를 해주니까 이건 당연히 성장을 하는 거죠.
그러니까 우리를 무언가를 그 사람이 꼭 실력을 보이느냐? 그게 실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거로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고 그 나라에 이 대화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같이 힘을 주고 그 유명한 선수가 우리한테 와서 이래 해준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희망이 생겨가지고 너는 실력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후진국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. 잘 보십시오, 이게. 만일에 우리가 지금, 중소기업과 이런 기술 같은 이런 공업과 이런 것들이 환경이 70% 와 있어요, 지금. 네? 70%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이걸 붙들고 있기보다는 요걸 가지고 잘 정리해서 30%는 정리를 좀 해가지고 후진국에 굉장히 힘들고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살기도 힘든 요런 데 있죠.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대민 사업을 해야 됩니다. 이걸 보고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해요.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엄청나게 지금 못 사는 저쪽에 이거 30% 미만에다가 우리는 뭔가 실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도와야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. 여기로만 자꾸 가려고 한다고 해서 가지냐? 안 가집니다. 왜? 국제사회가 안 받아줘요. 후진국을 보살피러 가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뻔히 봅니다. 저 미친 짓 아니야? 저 좋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국제사회 저 어려운 데 가갖고 고생을 한다고 저걸 뻔히 봐요.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면서 이 지구촌에 선순환이 돌아올 때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구나.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, 이제부터. 이걸 인류 대민 사업을 앞으로 대한민국은 해야 됩니다. 인류 대민 사업이라 하니까 대민 사업을 하면 우리가 뭐 돈을 갖고 날라야 되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짜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포맷을 인류 대민 사업을 하면서 나가면 국제사회에 똑바르게 진입을 하는 것이다.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죠. 계산하지 말고 제발 계산하는 데서 계산대로 안 돼요. 저쪽에 토목공사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계산하면은 답 안 나와요. 토목은 땅을 디비 봐야지 거기에서 황금이 나오든지 그쪽에서 무언가가 다시 뭔가 창출이 되든지 하지. 나중에 계산해 갖고 들어가면 나중에 바위 받치고 이거 깬다고 아주 희한한 기 받쳐가지고 거기서 난공사가 일어나 갖고 다 까먹어야 돼요. 땅 밑은 안 보이는 겁니다. 저쪽에 후진국들에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아주 잘 기획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석을 캐는 게 돼요.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에 가는 포맷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축구 감독이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가리켜주는 사람이 누구냐? 정신적인 지도자들입니다. 기본이 딱 크고 나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스님도 만날 수 있고 저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도인도 만날 수 있어요. 왜? 그 선에 왔기 때문에. 이 선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돌아보지만 또 내 정신적인 지도자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무엇을 열어갖고 여기를 더 크게 도와야 되는 그런 포맷들을 설계를 같이 하고 도담을 나누고 사회를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내느냐 이게 답이 되는 거죠. 그래서
그쪽에 또 이게 만나니까 뭐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고 불사하는데 이게 보태주고 뭐 이런 거나 이야기하고 인기 있을 때 돈을 보십시오. 이 지랄 한다면 뭐가 이상한 걸 만나갖고 인생을 이제 그때부터 거꾸로 가는 거죠.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뭐 이겨서 하면은 이건 무언가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으로 다 돌리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맞다니.